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기가 힘들고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욕, 수면욕, 성욕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자 하는 애착의 욕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온기와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성장했더라도 이런 애착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문제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생존을 책임져 주는 시기, 즉 어린 시절의 따뜻한 애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학력, 신체적 영양 관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내가 따뜻한 사랑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이 자신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여깁니다. 이런 아이는 때로 모진 상황을 맞이해도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뭘 하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내 수월하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따뜻한 애착 전달이 부족했던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이후 삶에서 세상을 대하는 눈이 다릅니다. 불신과 경계의 시선이 늘 깔리게 되죠. 따뜻한 애착 형성에 실패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할 상황이 있겠죠. 맞벌이나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양육되었거나 또 함께 살기는 했지만 부모 부부의 불화로 집안 분위기가 매일 전쟁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 환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보적이고 개입과 잔소리가 심한 환경도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정해놓은 아이 양육의 정답지에 아이를 딱 끼워 넣으려고만 하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부모는 세상은 온통 더럽고 위험한 것 투성이니까 부모 말대로만 하고 살아야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네 마음대로 부모의 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죠. 이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위험한 대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런 성장기를 보내면 이후에 불안 심리가 커져서 대인관계를 매우 파탄적으로 가져가는 사람 중독 현상이 잘 유발됩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온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 중년 여성 A씨입니다. 한마디로 종합병원입니다. 진통제부터 수면제, 신경안정제까지 하루에 약만 7, 8가지를 먹게 됩니다. 약도 참 많이도 먹었는데도 2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낫질 않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동일을 하는 남편은 술을 자주 먹고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고 물건을 부숩니다. A씨가 조금만 말을 해도 손찌검이 날라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오늘도 남편이 술 먹고 폭행하면 어쩌나 싶어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아온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몸이 안 아픈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왜 약을 써도 잘 낫질 않는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 초부터 남편이 이렇게 술 문제와 가정폭력이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맞고만 사는가라고 말이죠. 폭력에 대한 고통은 두려워서라도 피하는 게 본능인데 A씨는 왜 이런 폭력을 오래도록 감수하는 삶을 선택한 걸까요? 흔히 어린 자식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일하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주변과 갈등을 쉽게 빚고 일을 또 쉽게 때려치웁니다. 이런 남편인데도 왜 A씨는 이혼이나 새 출발이라는 선택을 못한 걸까요? 술을 먹고 몸이 아프고 생활이 파탄이 나도 술을 못 끊는 걸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씨는 가정폭력이 주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남편을 끊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 중독, 인간 중독이라는 겁니다. A씨는 지금 남편한테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우리 남편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일이 워낙 힘드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지. 또 술 깨고 나면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성 사고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을 술 먹고 때려 부수다가 어쩌다가 하루 상냥하게 대해주는데 A씨는 이 상황 중에서 어쩌다 하루에 발생한 그 모습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6일은 축소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이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폭력을 참고 또 견뎌야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 결국 온몸이 아파버려야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우울로부터 술로 도망치는 거죠. 사람 중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중독되어서 20년째 살고 있는 건 남편 문제 이전에 A씨 자신의 해결 안 되는 불안과 우울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애착불안입니다. A씨는 어릴 적에 자신의 부모에게서 따뜻한 애착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A씨의 친정 아버지는 자녀나 집안일에 무관심한 한량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돈을 벌어 힘겹게 생활하다 보니 어머니로부터도 따뜻한 애착을 거의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애착 결핍의 상처는 A씨 무의식에 뿌리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를 돌봐주겠냐, 이런 왜곡된 인식이죠. 그나마 지금의 남편은 폭력은 행해도 그래도 나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지켜주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이 남편을 떠나면 혼자 먹고 살 길도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직접 일을 하면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을 테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이후에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도 강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매를 그냥 맞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남자한테만큼은 절대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면 원래 품성은 착한 내 남편이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처럼 짠하고 달라진 모습이 될 거라는 마치 로또 당첨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데이트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부정망상 때문에 내원한 20대 남성 B씨입니다. 부정망상이라는 건 배우자나 연인이 외도를 하지 않나라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병입니다. 흔히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죠. 젊은 연인들이나 청소년들 간에 이성 친구들 간에도 나타납니다. B씨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온갖 상상이 다 떠오릅니다. 또 여자친구가 회사 회식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언쟁 중에 화가 나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답니다. B씨 스스로도 자기 행동에 너무 놀랐고 지나쳤다는 후회는 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부정망상은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설득 끝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B씨의 부정망상 역시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착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사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 무의식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소유한 여자친구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상상적 불안 때문에 두렵기만 한 겁니다. B씨는 집착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B씨는 평범합니다. 아버지도 회사원이셨고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던 B씨는 지금 공기업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불만이 컸습니다. 자신의 친정 오빠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늘 무시했던 거죠. B씨는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너는 나중에 너희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능한 남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다는 중매쟁이 말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기대 이하였던 겁니다. 속아서 한 결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아들이 임신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다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불만이 성장 과정 내내 아들인 B씨에게도 전달된 겁니다. 아버지는 겉돌 수밖에 없고 아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보여주긴 어려웠겠죠. B씨에게도 아버지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던 겁니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만 딱 품에 끼고 키운 겁니다. 남편 복이 없었으니 이 아들이라도 잘 키워서 내 삶의 불행을 만회해 보겠다는 식이죠. 오로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서 능력 있는 남자가 되라는 목표만 주입한 거죠. 그 과정에서 너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너희 아버지처럼 저런 무능한 가장이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온 겁니다. 공부 못하면 무능해지고 남자가 무능하면 여자도 자식도 다 떠나간다는 그런 불안을 자극해 놓은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린 B군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서 따뜻한 정이라고는 전달받지를 못한 거죠. 오로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공부만 한 겁니다. 그러다 막상 B씨가 결혼할 상황이 되니 불안이 더욱더 현실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어머니 상이 오버랩 됐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무능하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 여자친구도 나를 비난하고 떠나가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심해진 겁니다. 이것이 부정망상과 데이트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B씨의 겉보기 성격은 평소에는 아주 꼼꼼하고 내성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칠고 폭력적인 면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할 여성에게 오히려 집착과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성장 과정에서 각인된 애착 불안이 사람 중독이라는 병을 만든 거죠. B씨의 연인 C씨 역시 사람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망상과 데이트 폭력까지 보이는데 이걸 자신이 고치게 해서라도 평생 이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끝내 이혼을 안 하려는 A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풍족한 의식주도 좋지만 더불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애착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튼튼한 애착과 신뢰의 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후 세상을 다 불신하는 큰 병이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려서 상처가 남지 않아야 하는데 때로는 부모의 무관심, 때로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특히 입시지옥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자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엄마들일수록 내 아이가 공부 이전에 애착의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